(2026년에는) 미국민들이 받는 세금 환급액이 유례 없이 납세 가구당 $1,000 늘어나 평균 $4,000를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주택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20대 도시들의 집값이 전달보다 모든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상대로 한 법정 투쟁에서 이민자 보호 판결이 연방 법원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외국인 미국 여행객들이 11곳의 유명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면 기본 입장료 외에 1인당 $100씩 더 내게 됩니다. 땡스기빙데이를 맞아 감사 축제로 시니어들과 함께한 에덴 시니어 센터가 올해 버지니아 최고의 시니어 케어로 선정돼 더욱 특별한 날을 맞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내년 4월 중순까지 세금 보고를 하면 대다수가 받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이 유례 없이 납세 가구당 $1,000 늘어나 평균 $4,000를 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BB 법에 따라 팁과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이 없어지고 시니어들은 $6,000씩 기본 공제가 늘어나는 등 각종 트럼프 감세 조치로 중산층과 중상층 납세자들이 가장 많은 환급을 받게 될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는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이 2026년 상반기에는 유례 없이 늘어나는 거액을 받게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시작해 4월 15일에 마감되는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를 마칠 경우 받게 될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액은 납세 가구당 $1,000나 늘어난 $4,000 이상이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올해 세금 환급액은 $3,151였는데 2026년에는 $1,000나 늘어나 평균 $4,151가 될 것으로 계산되고 있다고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세금 환급액이 $1,000나 늘어나게 되는 것은 30% 이상 급증하게 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2026년 텍스 리펀드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효시킨 BBB 법에 따라 감세 조치의 상당 부분이 2025년도 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팁 소득과 오버타임, 초과 근무 수당에 대한 세금 면제와 65세 이상 시니어들에 대한 $6,000씩 기본 공제 보너스 등으로 감세 혜택이 늘어나면서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는 리펀드도 급증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뉴욕과 뉴저지, 캘리포니아 등 부동산세를 많이 내는 지역에서 연방세를 내면은 지방세를 그만큼 면제해주는 SALT 한도가 $10,000에서 $40,000로 급증했기 때문에 감세 혜택과 환급액도 동시에 늘어나게 됩니다. 2026년 세금 환급에서는 세금을 많이 내온 중산층, 중상층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연소득 $60,000에서 $400,000 소득자들이 낸 세금이 많은 반면 감세 혜택이 늘어나 돌려받는 텍스 리펀드도 가장 많이 늘어날 것으로 CBS 뉴스는 전했습니다. IRS의 통계에 따르면 올 4월 마감된 2025년도 연방소득세 세금 보고에서는 1억 6,300만 납세 가구가 세금 보고를 해서 62.7%인 1억 212만 가구가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세금 환급액은 납세 가구당 평균 $3,151였습니다. 미국에서도 텍스 리펀드 세금 환급은 가구당 평균 $3,000가 넘기 때문에 13월에 보너스로 불리면서 미국민들의 가계 살림에 적지 않은 도움을 제공해 왔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해온 관세 배당금 1인당 $2,000씩이 제공되면 2026년 한 해에는 가계 생활에 결정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모두 성사될 경우 내년 상반기에 텍스 리펀드부터 먼저 받게 한 다음에 중하반기에 관세 배당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 20대 도시들의 집값이 전달보다는 모든 곳에서 떨어지고 전년에 비해서는 절반을 넘는 11곳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보다 플로리다 템파가 4.14%로 가장 많이 떨어진 반면 시카고는 아직 지난해보다 5.45%, 뉴욕시는 5.25% 올라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택 거래가 부진해도 집값은 올라가던 미국의 주택시장에서 대도시 집값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케이스 슐러가 발표한 9월의 주택가격 지수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집값은 전달보다 0.7% 떨어졌으나 지난해에 비하면 아직 1.29%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 대도시들은 월간으로는 0.47% 내린 반면 연간으로는 아직 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은 월간으로 0.5% 떨어진 반면 연간으로는 1.36% 올라 있습니다. 20대 대도시들의 집값은 미 전 지역에서 전달보다 떨어지는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비교하는 연간 집값도 20대 대도시들 가운데 절반을 넘는 11곳에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대도시들의 연간 주택가격은 희비가 크게 엇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다 템파의 경우 주택가격이 전달보다 0.95% 떨어진 데다가 연간으로 보면 가장 많은 4.14%나 하락했습니다. 연간 집값이 많이 떨어진 도시들을 보면 애리조나 피닉스가 2%나 떨어졌습니다. 텍사스 달라스는 1.33%, 플로리다 마이애미는 1.26% 하락했습니다. 반면 시카고의 주택가격은 1년 전에 비해 가장 많은 5.45%나 올라 있습니다. 뉴욕시의 집값도 연간으로는 5.25% 비싼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나 뉴욕시는 전달에 비하면 0.38%, 0.51% 각각 내려 하락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DC와 로스앤젤레스도 월간으로는 마이너스 하락세를 보인 반면 연간으로는 아직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DC의 집값은 전달보다 0.24% 하락한 반면 전년보다는 0.67% 올랐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집값은 전달보다는 0.61% 내린 반면 전년보다는 0.32% 오른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시장에서는 높은 모기지 이자율로 주택 거래는 제자리하는 반면 수요 공급의 불균형으로 주택가격은 올라가는 악순환을 겪어왔으나 최근 들어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가 9월부터 시작되면서 주택 모기지 이자율도 하락세를 보여 주택 거래가 다소 활발해지면서 집값은 오름세에서 하락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책을 상대로 한 법정 투쟁에서 이민자 보호 판결이 연방 법원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법은 ICE와 IRS 간 납세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금지 판결을 내렸고 캘리포니아 소재 연방지법은 구금된 불법 이민자들에게 금지됐던 보석 석방을 다시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들이 대부분 법적 소송에 걸리고 있고 연방 법원들에서는 이민자 보호 판결이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적인 이민자 보호 판결을 보면은 아이스 이민 단속국과 IRS 국세청이 납세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금지했던 이민자들의 보석 석방을 다시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DC 소재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라코텔레 판사는 아이스 이민 단속국과 IRS 국세청은 납세자 정보들을 공유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앞서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은 지난 6월 IRS 국세청에게 불법 체류자로 의심되는 130만 명의 최신 납세자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IRS 국세청은 지난 8월 4만 7천 명의 주소들을 아이스에게 제공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법원은 IRS가 납세 정보와 주소 등을 아이스에게 보낸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정보 공유를 일시 중지시켰습니다. 미국은 이민 신분과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불법 체류자들도 세금을 내도록 독려해왔고 ITIN 번호까지 부여하고 세금 납부와 세금 보고를 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그 결과 불법 체류 신분의 이민 노동자들은 원천 징수되는 페이롤 텍스로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430억 납부했으며
간접세 등 모든 세금을 합하면 2023년 한 해 660억 달러의 세금을 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들어 세금을 내고 세금 보고를 하라고 독려해놓고서는 정부기관들 사이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납세자 정부 공유에 합의토록 한 후에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는 작전을 펴면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함께 7월부터 체포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본드, 즉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는 기회를 완전 틀어막았다가 연방법원으로부터 불법 판결을 받아 곧 이민자들에 대한 보석 석방을 다시 허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캘리포니아 소재 연방지법의 션샤인 수전 사이키스 판사는 이민옹호단체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보석 석방 정책을 중단시킨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이민당국에 체포돼 구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이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직접 보석금을 내거나 보석보험을 통해 납부하면 이민자들이 금지됐던 보석 청문회를 거쳐 석방된 채 추방재판 등을 기다리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새해부터 한국 등 외국인 미국 여행객들이 11곳의 유명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면 기본 입장료 외에 1인당 $100씩 더 내야 합니다. 연간 패스를 살 때에는 미국 거주민들은 $80로 동결되는 반면 외국인 여행객들은 $250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아카디아, 로키 마운틴 등 한국인 미국 여행객들도 많이 찾고 있는 미국 내 11곳의 유명 국립공원들의 입장료가 미국 거주민과 외국인 여행객들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국립공원국은 2026년 1월 1일부터 미국 내 유명한 11곳의 국립공원 입장료에서 미국 거주민과 외국인 여행객들 간 차이를 둔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한국 등 외국에서 온 미국 여행객들은 1월 1일부터 11곳의 국립공원에 들어가려면 1인당 $100씩 추가로 내야 합니다. 기본 입장료는 사람당으로 받는 경우 $20, 차량으로 받는 곳은 $35인데 새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방문객들은 1인당 $100씩 추가로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연간 패스를 구입할 경우 미국 거주민들은 현재와 같은 $80만 내면 되지만 외국인들은 $250를 내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과 연방 내무부는 국립공원국의 새 입장료에 대해 아메리칸 퍼스트 엔트리 팔럿이라며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즉 미국인들은 세금을 내고 있으므로 국립공원 유지나 개선에 드는 비용을 이미 지불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 방문객들은 공평하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입장료를 부과키로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민들은 이와 함께 독립기념일과 메모리얼데이, 베테랑스데이 등 1년에 8일은 무료로 국립공원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미국 방문객들이 입장할 때 1인당 추가로 $100씩 더 내야 하는 11곳의 국립공원들은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그랜드 캐년, 요세미티, 옐로우스톤, 로키 마운틴, 아카디아 등 유명 국립공원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국은 예산 삭감으로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연방 셧다운으로 수입마저 급감하자 그간 준비해온 아메리칸 퍼스트 엔트리 피 정책을 새해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키로 결정한 것으로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국은 43일간이나 지속된 연방 셧다운 기간 중에 하루 $100만 손실을 입은 것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땡스기빙을 하루 앞두고 에덴 시니어 센터에서 따뜻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르신들은 노래자랑을 통해 서로를 응원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센터는 동시에 2025년 버지니아 최고의 시니어 케어 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나누면서 더욱 특별한 감사의 날을 맞았습니다. 안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